북극곰 앞에서 날 지켜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조견이 아닌 한국의 정신이자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들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립야생동물연구소 소속 수의사 린다 모건입니다. 야생동물 행동학과 생태계 연구가 제 전문 분야죠. 특히 멸종 위기종과 그들의 생존 전략에 관심이 많습니다. NASA에서 우주생물학 프로젝트도 참여했던 경력이 있지만 지구상의 생명체가 더 흥미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야생동물 연구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침 알래스카 원정 생태조사 투입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연구소는 기후변화가 북극곰 개체수와 행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해빙 감소로 인해 북극곰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그 정확한 경로와 행동 패턴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죠. 연구소장인 마이클 테일러 박사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당신을 알래스카 북부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북극곰 밀집 지역이 발견되었는데 기존 경로에서 벗어난 특이한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당신의 생태학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가야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원정은 최소 3-4명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예산 문제로 인력을 줄여야 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제 안전을 위해 특별한 동행자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고의 동행견들이 이미 현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특수 훈련을 받은 개들로 극지 환경에서 생존과 보호 능력이 탁월하죠. 개라니요?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 같은 북극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알래스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의 개들이었습니다. 기지 책임자 존슨이 3마리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중형견 2마리와 약간 더 큰 1마리였는데 전형적인 북극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풍부한 털을 가졌지만 허스키처럼 늑대를 닮지 않았고 더 균형 잡힌 체형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온 특수 목적 견들입니다. 2마리는 진돗개 참과 용 그리고 이쪽은 풍산개 백산입니다. 극지 환경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견종들이죠. 한국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NASA에서 여러 나라의 동물들을 연구했지만 한국 토종견은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존슨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개들은 미국-한국 공동 극지 구조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토종 견종인데 놀라운 생존력과 충성심을 가졌죠. 특히 균형 감각과 민첩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마리 개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개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저를 경계하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왔고 서로 간의 미묘한 신호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슨이 개들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리자 거의 군사적인 정확도로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의 균형 감각은 정말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요. NASA 출신이시니 물리학적으로 이해하실 텐데 이 개들의 신체 밸런스는 어떤 개들보다 뛰어납니다. 그의 말대로 개들은 눈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사진 눈더미 위를 뛰어올라 완벽한 착지를 보여주었죠. 존슨은 이 개들이 극지 생존에 특화된 견종으로 미국 기관에 정식 채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한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견종입니다. 수천 년 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해왔고 특히 풍산개는 북한의 고산지대 출신이라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이 개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문화유산이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북극곰처럼 위험한 포식자가 있는 환경에서 이 개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존슨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개들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곧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지능은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북극곰 조사를 위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눈보라가 예상되었지만 일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존슨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저는 3마리 한국 토종견과 함께 알래스카의 광활한 설원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새하얀 설원은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눈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은 마치 다른 행성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3마리 개와 함께 스노모빌을 타고 북극곰 밀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팀 없이 단독 조사라니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유일한 동행은 이 한국산 개 3마리뿐이었으니까요. 개들은 놀랍게도 눈 위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진돗개 참과 용은 스노모빌 양쪽에서 달렸고 풍산개 백사는 앞쪽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정확했으며 깊은 눈 속에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움직였습니다. 약 4시간째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예보보다 빨리 눈보라가 몰려왔습니다. 시계는 급격히 낮아졌고 방향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무전으로 기지의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강한 자기장 교란으로 무전이 마비되었습니다. 더 나쁜 일은 GPS마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위치 정보를 상실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알래스카 설원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년간의 야외 경험이 있음에도 극지방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3마리는 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특히 백산이 제 앞에 서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임시 대피소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원에서 생존하려면 바람을 피할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눈보라가 잠시 약해진 틈을 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100m 앞에 작은 눈 언덕이 보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산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개도 긴장한 자세로 앞을 주시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성인 북극곰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냄새를 맡고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순간 혈액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훈련받은 수의사로서 북극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인 북극곰은 600kg 이상의 무게에 달하며 설원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총을 들어올렸지만 망설였습니다. 연구소의 지침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발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곰은 계속 다가왔고 이제 약 5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마리 개가 일제히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개들은 서로 간격을 두고 삼각형 대열을 형성하며 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개들의 크기는 북극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진돗개 둘은 양쪽에서 곰의 주위를 분산시키며 날카롭게 짖었고 풍산개 백사는 정면에서 곰을 견제했습니다. 그들의 협동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북극곰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마리 개를 공격하려 하면 다른 개가 측면을 위협했습니다. 개들은 결코 곰의 공격 범위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곰을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곰의 주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은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끈질긴 3마리 개의 협동 전술에 지친 듯 했습니다. 몇 분간의 대치 끝에 곰은 마침내 방향을 돌려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개들은 곰이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개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껴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포식자에게 맞서 저를 지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팀워크와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토종견들이 북극곰보다 작지만 대열을 짜고 곰을 압박하는 지능과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상황에 특별히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주인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에서 행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눈보라가 더욱 심해졌고 대피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개들은 저를 눈 언덕 아래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저는 비상장비로 간이 눈동굴을 만들기 시작했고 개들은 마치 이 작업을 이해하는 듯 주변을 지키며 때로는 발로 눈을 파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대피소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이미 체온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공포로 인한 신체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극한의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3마리 개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북극곰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눈보라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간이 눈 동굴 안에서 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비상식량과 물은 있었지만 추위는 점점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3마리 개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풍산개 백산이 제 몸 가까이 붙어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진돗개 참과 용은 입구 쪽에서 경계를 서며 때때로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백산의 두꺼운 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자연의 전기장판 같았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백산의 체온이 저를 생존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저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통신 장비를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산이 제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혀가 제 차가운 뺨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참과 용도 눈 동굴로 돌아와 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추위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백산이 제 몸 위에 올라와 마치 이불처럼 저를 덮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몸에는 여러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고 따뜻한 링거액이 정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존슨이 병실에 들어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린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존슨은 제가 12시간 동안 실종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호전된 후 수색 헬기를 보냈고 3마리 개가 눈 위에서 특이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개들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들이 눈 위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뛰어다니며 위치를 알려준 거죠. 특히 풍산개 한 마리는 당신의 몸 위에 누워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그 개가 없었다면 당신은 확실히 생존하지 못했을 거래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들의 상태를 물었고 존슨은 그들도 구조되어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백사는 극심한 동상으로 발가락 하나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직 제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희생한 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수의학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3마리 개를 다시 만났습니다. 참과 용은 상태가 양호했지만 백사는 뒷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수의사는 백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게예요. 극심한 저온 환경에서 12시간 동안 당신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느라 자신의 발가락이 얼었는데도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당신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백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희생한 이 개의 충성심은 제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숭고했습니다. 나중에 구조팀장을 만났을 때 그는 이 개들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한국견들의 인명구조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행동을 취했어요. 특히 풍산개가 보여준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본능과 지능은 세계적인 구조견 전문가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입니다. 회복 중에 저는 다른 환자들로부터 풍산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특히 한 구조대원은 백산이 발가락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도망가거나 공격적이 되기 마련인데 이 개는 달랐어요. 마치 주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병원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이 개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백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에 누워 마치 계속 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개들이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제 생명의 구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이나 훈련을 넘어서 본능적인 충성심과 지능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저는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첫 마디는 분명했습니다. 이 개들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무한한 충성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3마리 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행동과 충성심은 단순한 훈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 아마도 유전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개들의 마이크로칩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칩에는 그들의 생년월일, 예방접종 기록과 함께 출신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출신국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온 개들이 알래스카의 극한 환경에서 저를 구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서 진돗개와 풍산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견종들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번역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발견한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남서쪽에 있는 진도라는 섬이 원산지인 견종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산개는 북한의 양강도 풍산군 출신으로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한 견종이었습니다. 두 견종 모두 한국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견종의 정체성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개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수의학협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원산 견종의 역사와 진화였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알래스카에서의 경험과 한국 견종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견종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세미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견종학자 장리홍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린다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몇 가지 정정할 점이 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원래 중국 동북 지방에서 기원한 견종입니다. 한국에 전파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장 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동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견종들의 진정한 기원은 중국의 산둥성과 야오닝성의 고대 사냥개에 있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온라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는 장 박사의 주장에 동의했고 다른 일부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정보와 너무 다른 주장이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진돗개와 풍산개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 측은 대부분의 아시아 견종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자국 견종의 독자적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의학자로서 저는 과학적 사실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과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를 구해준 이 개들은 누구의 역사인 것일까요? 단순한 혈통의 문제를 넘어서 이 개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존슨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장 박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돗개와 풍산개가 정말 중국에서 기원한 걸까요? 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견종학계에서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중국은 많은 아시아 견종의 기원을 주장하지만 한국의 토종견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과 풍산개의 극지 적응력은 다른 아시아 견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죠. 연구소의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진돗개와 풍산개는 확실히 다른 아시아 견종들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지만 수천 년에 걸친 독자적인 진화의 경로를 거쳤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개들의 휴식 공간에 가보았습니다. 참, 용, 백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들의 정체성은 단순한 유전자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특성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전적 기원이 어디든 이 개들이 알래스카의 극한 환경에서 저를 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팀워크는 어떤 논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견의 역사조차 중국이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현실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이 얽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장 박사가 한국견을 변형종이라고 표현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백산이 보여준 극한의 충성심과 희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견종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재 모습과 능력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제 생명을 구해준 개들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제 다음 행선지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직접 진돗개와 풍산개의 고향을 방문하여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 박사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반박 자료도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장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개들의 역사와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연구 출장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도 전통과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의 고향인 전라남도 진도군과 풍산개 복원센터가 있는 경상북도였습니다. 진도군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돗개의 원산지로 1000년 이상 이 견종을 보존해온 곳입니다. 진도군청에서는 진돗개 보존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일부이죠. 1938년부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1962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진돗개 훈련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사냥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돗개의 천성을 존중하면서 훈련합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본능과 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진돗개는 특히 한 주인에게 평생 충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산개 복원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북한 양강도 풍산군이 원산지지만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서 혈통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복원센터에서는 풍산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풍산개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두꺼운 이중 코트와 발바닥의 특수한 구조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센터의 수석 조련사는 30년 경력의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개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서 지켜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오며 특별한 유대를 형성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이 견종들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견종의 정체성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화적 맥락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련사에게 장리홍 박사의 주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많은 아시아 문화 요소의 기원을 주장하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개들이 중국에서 진화했다면 왜 중국은 지금 이 개들을 보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진돗개와 풍산개의 순수, 혈통은 오직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타당했습니다. 역사적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이 견종들을 외부 교배 없이 지켜낸 국가입니다. 그 보존 노력이 이 견종들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도군 기록관에서는 더 많은 역사적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6세기 외구 침입 당시 진돗개들이 마을을 지킨 설화였습니다.
침입자들이 밤에 몰래 접근하자 진돗개들이 주민들에게 경고하여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기록에는 진돗개의 특별한 충성심과 사냥 능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은 이 견종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제 알래스카 생존 이야기와 한국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장 박사의 주장에 대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진돗개와 풍산개는 분명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견종입니다. 비록 다른 아시아 견종들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독특한 특성은 한국의 특별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들은 단지 한국의 개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알래스카에서 보여준 충성심, 지능, 그리고 팀워크는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한국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성들입니다. 한국이 이 토종견들을 유산처럼 보존해온 방식은 세계적인 문화 보호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한국인들이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견종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견종들을 지켜온 방식은 단순한 동물 보호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다시 진도군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진돗개의 고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하자 마침 전통 진돗개 전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진돗개들이 모여 있었고 주인들은 자신의 개를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었습니다. 전람회 심사위원인 김노인은 60년 넘게 진돗개를 키워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표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각 개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진정한 진돗개는 외형만이 아니라 정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지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양만 보고 선택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개의 마음입니다. 김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진돗개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일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전람회 후에는 진돗개 훈련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냥 훈련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주인의 작은 신호만으로도 정확하게 지시를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지능과 민첩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훈련사는 저에게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합니다.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주인을 기억하죠. 실제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수년간 기다린 진돗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견종의 타고난 특성입니다. 다음 날은 풍산개 복원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풍산개의 극지 적응력에 대한 연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풍산개는 독특한 체온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극한의 추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래스카에서 경험한 백산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풍산개의 발바닥 구조는 눈과 얼음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진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풍산개가 북한의 추운 산악지대에서 수천 년 동안 생존하며 발달시킨 것들이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가 알래스카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단순한 훈련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특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나 대규모 브리딩 센터가 아니라 이 조용한 섬에서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를 가진 견종이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이 견종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유산으로 대접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보존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라 자부심의 원천이자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연구소 책임자와 상의한 끝에 저는 한국견 구조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풍산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우람 2살 된 수컷으로 특별히 구조 활동에 적합한 기질을 가진 개였습니다. 우람과 함께 생활하며 저는 그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매일 감탄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후 우람은 공식적인 치료 보조견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병원과 재활센터, 심지어 아동 상담소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람의 능력은 모든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재활센터 책임자는 특히 우람의 환자들과의 교감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환자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감지하고 그들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치료견들도 훌륭하지만 이 개의 직관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우람은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했고 이는 치료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람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다른 의료기관들도 한국견 치료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와 협력하여 더 많은 진돗개와 풍산개를 훈련시키고 다양한 치료 환경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알래스카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한국견 입양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독립적인 성격과 강한 충성심은 특별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견 입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잠재적 입양자들은 한국견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적절한 훈련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 특별한 견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는 차분하게 다가가고 우울한 아이에게는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마치 자연적인 감정 치료사 같아요. 병원 프로그램의 성공은 곧 학교와 노인 요양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한국견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특별한 목적에 맞게 훈련시켰습니다. 모든 개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그들의 뇌는 인간의 감정 신호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해 있었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의 특별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진화한 결과였습니다. 제3과 경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지 1년 후 저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물과의 교감이 인간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알래스카에서의 생존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북극곰과의 만남, 눈보라 속에서의 생존, 그리고 3마리 한국견의 놀라운 용기와 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가 어떻게 치료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개들을 통해 저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바이럴하게 퍼졌고 많은 의료기관과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와 풍산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 조련사들과 미국의 현대 치료사들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들은 이 특별한 개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마음을 잇는 네 발의 다리 포 마이너스 레거드 브리저즈 어브 더 하트였습니다. 개봉 후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한국 문화와 한국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견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한국견은 단지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의 사절이자 치유의 매개체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오랜 역사처럼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